네, 입으로 돌아왔습니다. 굿바이런에 대해서 더 심도 깊게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인물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네, 좋을 것 알렉스. 같은데 거의 맹목적인 어머니에 대한 사랑인데 이거를 그야말로 엄마에 대한 무작정적인 사랑인지 아니면 뭔가 상징이 되는 사랑인지 그걸 좀 얘기를 해보고 싶어서. 아까도 얘기한 거지만 음. 어머니에 대한 사랑에서 이런 조작극을 벌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자기 스스로도 내면에서 동독이 무너졌다는 현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구석이 있다고 나는 생각하거든. 네네. 실제로 나중에 화폐 개혁 됐을 때 주인공의 반발심이라든지 자본주의의 개드라 뭐 이런 거라든가 아니면 버거킹에서 알바를 하고 있는 누나를 비꼬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동독이 무너지고 서독에 흡수되고 있는 이런 상황을 긍정하지 못하고 있단 말이야. 그리고 그런 상실감이 부모님에 대한 상실감과도 일치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얘가 어머니에 집착하는 거는 사실 동독에 집착하는 거와 진배가 없는 거지. 구공산권에서 살았던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게 그래도 지금이 공산주의 시절보다는 낫고 그때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좋았었지. 그때는 그런 구석이 있었지. 이런 거거든. 그리고 자본주의화가 되면서 2등 시민이 되고 우민으로 떨어진 자신들의 처지를 굉장히 불쾌하게 여기고 이 동독 사람들 같은 경우도 나름 공산주의 세계에서는 굉장히 선진화된 나라의 국민들이었고 공산주의의 탑 오브 탑이었는데 갑자기 서독과 교류를 하게 되고 통일이 되면서 자신들이 2등 시민이 되었다는 박탈감이 굉장히 심하단 말이야. 물론 통일은 되었어야 되는 거긴 하지만 동독 시절에 우리가 가졌던 자부심이라든가 그 향수라든가 그런 게 있는데 다 사라져 버렸다 뭐 이런 게 있거든. 그런 이중적인 감정이 이 주인공에게도 보이는 거지. 이 서독으로의 변화를 긍정할 수도 없고 동독 체제는 이미 부패했다는 거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닥 미련은 있고 이런 복합적인 심리 상태 이게 어머니와 결부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순수한 효도는 아니었다. 아니 그러니까 순수한 효도라는 게 좀 되게 모호하지 않나? 매도하시네요. 캐릭터를 굉장히 매도하시는. 장난입니다. 그 나도 그 중에 재밌었던 게 피클 찾으려고 그러잖아. 근데 그 안 나오니까 더 이상 그래갖고 쓰레기통 같은 데서 이렇게 맞아. 계속 그 뒤지면서 장면. 찾는데 결국 찾긴 찾잖아. 근데 찾았을 때 뭔가 보물 찾은 느낌 나도 재밌었어 그런 거. 저는 일단 제일 인상 깊었던 배역은 어머니가 제일 가장 인상 깊었어요. 처음에는 그 어머니가 동독에 집착하는 이유를 서독이 남편을 뺏어갔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더욱더 동독에 충성을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게 존재 증명이 되는 그런 듯한 느낌에. 그리고 되게 열심히 하셔서 상도 받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서독한테 지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도 있었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버지는 여자랑 바람나서 간 게 아니고 아버지가 동독에서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으니까 서독으로 갔던 거고 어머니도 서독으로 가고 싶었지만 서독으로 가게 될 경우에 아이들이 동독 체제 하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동독에 남아 있었던 건데 그러니까 오히려 더 동독에 더 열심히 충성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버림받을까 봐. 그런 것들이 나중에 가서 이해가 되면서 아 엄마의 자식을 향한 사랑과 어쩔 수 없이 남겨졌지만 그래도 그리워하는 남편 그런 것도 되게 이해가 갔는데 저는 중간에 보면서 아버지가 주신 편지를 다 감췄다고 했잖아요. 난 그걸 보고 되게 분노했거든. 나 같으면 너무 화가 날 것 같은 거야. 그것도 내 권리 중에 하나인 거잖아요. 한국에서 태어난 나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좀 더 개방되었다고 생각하는 독일 사람, 동독이니까 좀 얘기가 달라질 수 있긴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왜 화를 안 낼까? 아버지와 나와 교류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어머니가 중간에서 박탈한 건데 그런 것도 잠깐 생각을 해봤었고 그리고 지금 남자 주인공이 왜 그렇게까지 하게 됐나라는 걸 설명을 들으면서 들었던 생각이 아 나라도 어머니는 점점 쇠약해져 가고 어머니는 이 국가에서 충성된 사람이었는데 이 국가가 무너진다고 생각하니까 제가 거기다 딱 대입을 해보니까 남자 주인공이 너무 이해가 잘 가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게 와르르 무너지는 거잖아. 나의 정체성이 첫 번째는 부모님이고 두 번째는 국가가 될 수가 있는 건데 그 두 개가 다 무너지고 있으니까 그 남자의 정체성이 혼란이 될 수도 있고 내 자아가 무너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거를 세우기 위한 일련의 과정이 아니었을까. 그런 것도 되게 이해가 되면서 두 주인공이 두 역할이 굉장히 인상이 깊네요. 그래서 만약에 군도 나레이션이었으면은 아들은 그 순간 나라가 무너지는 것에 분노했다 뭐 이런 식의 나레이션이 나왔겠지. 그런 식으로 안 썼다는 게 너무 좋았다는 거. 나레이션이 1인칭이라서 그나마 나왔던 것 같아. 그러니까 군도처럼 3인칭이면은 인물의 모든 행동이나 심리를 무슨 신처럼 다 읊어주잖아. 근데 이거는 1인칭이고 아들의 시점에서 나레이션 하니까 아들의 내면 고백이 되는 그게 차라리 나왔던 것 같아. 맞아.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서독으로 먼저 가고 아내가 자식 때문에
때문에 서독으로 못 넘어가고 이런 에피소드는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벌어지는 일들이 아닌가 싶어. 그러니까 그치? 탈북을 해도 자식이 어떻게 될 줄 모르니까 그것 때문에 못 넘어가는 건데 이걸 가볍게 다루지 않았다는 거를 보면은 이거만큼은 진중하게 다뤘던 분야가 아닌가. 조심스럽게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니까. 연기를 하면서 20대 초반이었어요. 이 주인공 자체가. 그리고 정훈이가 얘기한 거를 덧붙여서 이야기를 하자면은 처음에는 어머니에 대한 사랑이 더 크고 그 다음에는 자기 자신에 대한 표현 같은 거를 많이 하는데 결국에는 이게 나무주연상을 탈 수밖에 없었던 거는 그 표현이 사람들한테 공감을 너무 산 거예요. 너무 잘 살리기도 했고 그의 심정 같은 거를 엄청나게 연구를 해왔을 거 아니에요. 다른 대중들한테 얘기를 이렇게 해줘야 되겠다. 그런 거를 갖다가 많이 마음에 담고 저는 혼신의 연기를 다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씩 나이가 들어가면서도 요즘에는 씬스틸러라고 해야 되나? 씬스틸러적인 영화들을 많이 찍기는 하는데 이때 당시라든가 지금이라든가 꾸준히 유지를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은 많이 들었어요. 네, 인물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얘기를 하고 서로 꼽은 명장면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명장면. 일단 게스트님이 생각하시는 명장면은 어떤지. 저는 두 장면이 생각이 나는데 네. 첫 번째는 남자 주인공이 동독 마르크와 교환을 실패를 하잖아요. 네. 네, 네. 그때 좀 엄청나게 분노를 하면서 그리고 나서 옥상에 올라가서 그걸 찢으면서 분노를 표출을 해요. 그리고 잠깐 들었던 생각이 저거 놔두면 나중에 돈 가치 엄청 높아질 텐데라는 생각을 하긴 했었고 그러네. 그 오래된 주화들 예전에 돈 엄청 오르잖아요 가치가. 나라면 찢진 않았을 거야라는 생각을 첫 번째로 했었고 야, 그게 그것도 한두 장도 아니고 그거 재테크야 그것도 3만 마르크. 3만 마르크면 진짜. 아 진짜 직업에 대한 스트레스가 근데 그걸 찢어서 던져요 서쪽 방향으로. 예, 근데 근데 이게 바람 바람이 때문에. 맞아 자막으로도 나와. 네, 서쪽에서 서풍. 바람 서풍 던져도 그게 다시 돌아온단 말이야. 근데 저는 이것도 감독이 의도한 게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왜냐면 서독을 향해서 날리는데 서풍에서 바람 그렇죠. 서독에서 그게- 불어오는 바람이죠. 그 바람으로 인해서 자기가 다시 맞고 다 동독을 다시 떠나가. 그러니까 거기에서 한 인간의 무력함 그런 것도 보이기도 하고. 맞아요. 무력함도 있었어요. 내가 계속 투쟁을 하고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막힌 듯한 느낌 그런 거를 보여주는 것도 있었고요. 두 번째로 인상 깊었던 장면은 마지막 어머니 제를 하늘로 하잖아요. 네. 그거 좀 인상이 왜 웃어 왜 불꽃놀이. 불꽃이 되게 생각보다 화려했어. 우리가 막 1,000원 주고 막 2,000원 주고 할 수 있는 뿅 날라오는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그 우주선을 했는데 그렇게 화려하게 수놓을 수 굉장히 있을까? 찬란하죠. 네. 독일 스케일. 마치 동독이야 영원하다라는 말. 그러면서 나레이션 굉장히 엄숙하게 들려오지. 어머니의 조국은 이제 영원할 것이다 뭐 이러면서. 이게 되게 소박한데 너무 그 의미가 담겨 있으니까 묻지를 못하겠는 거 함부로. 그 지폐 찢어서 날리는 것도 개인의 저항일 거 아니야. 맞아 개인의 저항이야. 이 서구 잡은 놈들 이 내 돈에 맛이나 팔아 이렇게 집어 던졌는데 그게 다 내 척을 얼굴에 잡더니 막 몰려와 나한테 내 얼굴에 맞아 이거. 얼마나 승질 났을까? 나랑 제 승질 엄청 났을 거야. 개인적으로도 저항을 못 하고 막. 근데 나 폭죽 그 날리는 거는 좀 여기 미친놈들인가 싶어. 이게 뭐 하는 짓이지? 죄를 당연히 뿌려야 하는데 이거 하늘에 이게 무슨 뜻일까? 뭐 주인공의 우주 비행에 대한 열망과 맞아. 일치하니까 이전까지 그렇지. 맥락이 있으니까. 내 아들 놈은 그러지 말기. 우리나라 같았으면은 드라마 같은 데에서도 무대에다가 좀 그러니까. 싹 풀어주고. 정신 나간 줄 알았네. 그리고 네. 우주라는 게 사실 체제 경쟁의 극단이었잖아. 소련하고 미국이 대표적인데 맞아. 걔네가 우주 항공 달나라 네, 착륙 네, 네. 이런 거 경쟁을 한 게 사실은 경제적으로 하등 도움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치열한 우주 경쟁을 한 거는 결국은 자존심 싸움이고 서로의 콧대를 누르기 위한 그런 건데 주인공의 우주선에 대한 열망이라는 건 사실 서독과의 경쟁 의식과 결코 떼놓을 수가 없는 거지. 생각 못했던 부분이야. 그리고 영화 막판에 완전히 서독에 정복당한 동독. 하지만 주인공이 만든 영상상으로는 반대로 동독에 정복당한 서독이 나오면서 주인공이 어머니의 유고를 실어다가 로켓을 쌓아올리면서 우리 동독 승리 뭐 이런 느낌이잖아. 정신승리. 그런 거지 딱. 어떻게 보면은 제목 자체가 왜 아무도 안 국가를- 말렸을까? 그거를. 내가 남동생이 그랬으면 정신 차리라고.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어머니서 해가지고 뭐 하는 거냐고. 그래서 중간에 누나가 그러잖아요. 남동생이 동독에서 20년 살았지만 미치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누나가 널 보면 그렇지도 않은 거야.
대사가 그런 데에서 되게 빵빵 터지더라고. 아 맞아. 아 그리고 그거 생각나요? 피클병 막 네. 줍느라고 쓰레기통 뒤지니까 지나가던 할아버지가 네. 통일이 결국에 젊은이들의 일자리까지 뺏었다고 하는데 나는 그것도 너무 웃겼거든. 서독놈들이 우리를 이렇게 쓰레기통이나 뒤지게 만들었다면서. 맞아. 그랬었어. 진짜 대사 한마디 한마디가 모순되기는 모순되는데 그 사이에서 빵빵 터트리는 게 있어서 되게 유머러스한 장면인데 어. 촌철살인이야. 맞아, 제목도 맞아. 굿바이 레닌이잖아. 사회주의와 안녕 이건데 여기 음. 영화상 안에서는 뭔가 좀 음. 붙잡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게 왔다리 갔다리 해서 나는 좀 재밌게 봤었던 것 같아. 아 제목이 중의적이야. 사회주의와 안녕이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레닌이라는 인물 자체가 말년에 중풍 때문에 아, 침대에서 맞아. 수년 동안 생활했거든. 어. 그러면서 모든 생활을 통제당하고 응. 감시당하고 그리고 스탈린에게 결국은 정권을 내주게 되지. 음. 그러니까 어머니의 처지가 레닌의 처지와 맞닿는 구석이 있는 거지 좀. 저게 한 가지 더 뜻이 있긴 있었다. 근데 저는 이 영화를 청년들이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이거랑 비슷한 영화가 그거 말자 강큰 가족인가 그게 좀 우리나라에서 했었던 거. 그런 영화가 있는데 표정이 저는 통일교육의 필요성을 좀 많이 느끼고 있는데 그런 거를 할 때 굿바이 레닌을 보여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했고 강큰 가족은 절대 보이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제가 저번에 지원 씨한테 제가 살인 의뢰를 대리엠에 해줘가지고 보여주고 이번에도 강큰 가족을 추천해주긴 했는데 살인을 해 맞아. 네, 살인을 해 그냥- 보셨어요? 살인을 아니요? 잠깐 어때요? 딴 얘기해서 저번 방송에서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진짜 살인을 해. 그 추천을 2개를 해줬는데 2개 다 망했어 내가 봤을 때. 살인을 해. 맞아. 김상경이랑. 그치, 나오는- 그거. 예. 아, 나 진짜 너무 그거. 오늘의 연애 수준이에요. 아, 너 오늘의 연애보다 더 빡쳐. 아, 진짜. 저번 방송에서 아, 나 얘기했어요. 진짜. 예. 와. 빡치신데. 살인을 해는 진짜 이거는. 살인 의뢰하고 싶은. 예. 아, 그 수준을 넘어가요. 절교 선언인가? 막 이런 생각도 들 정도로. 아, 이건 진짜, 정말 그 영화는 진짜, 아우! 정말 아니에요, 예, 그 영화는. 강큰 가족은 어떠셨니? 강큰 가족 역시 못지않은데, 네. 그거는 아까도 말했지만 굳이 볼 필요는 없는 영화인 것 같아요. 강큰 좀- 가족이 이 굿바이 레니 패러디? 네. 뭐 그 급의 영화죠. 이거는 그 그러니까 패러디란 말 좀 아까운 것 같아. 여러 카피. 맞아. 그냥 신구 선생님이 아이고, 통일을 보고 돌아가시기를 원했는데 현실성으로는 그렇지는 않잖아요. 아직도 휴전인 상태고 가짜 방송을 만들어서 재산을 타가려고 가무성이랑 그치. 김수로랑 어. 의기투합해가지고 맞아, 그렇게 코미디적 요소를 많이 넣긴 했는데 결국에는 좀 실패를 했어요. 크게 그게. 실패했죠. 예. 네, 하여튼 명장면으로 다시 돌아와서 네. 제가 뽑은 명장면을 두 장면 정도 말씀드리자면 아들이랑 간호사랑 썸을 타다가 응. 첫 데이트를 하죠. 응. 클럽하고 자본주의의 애들이 막 놀던 데를 지나가서 어느 건물 옥상 같은 데로 올라가는데 거기 한 반절 정도 건물이 날아가 있어요. 그래갖고 난간이라고 해야 되나? 이쪽 이제 걸터 앉은 다음에 서로 사소한 대화 같은 걸 나누다가 카메라가 와이드하게 쭉 빼주면서 그 모습을 비춰주는데 뭔가 되게 낭만적이고 멋있더라고. 통일이 된 열악한 동독 풍경에서 피어난 아름다운 사랑 뭐 이런 느낌? 근데 나름 그게 운치 있고 낭만 있어서 갖고 머리 약간 각인되는 장면이었고 네, 두 번째는 거의 엔딩인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며느리가 될 그러니까 아들의 여자친구가 간호사가 사실 이거 통일됐다. 아들이 당신을 위해서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준 다음에 아들이 자신의 방법으로 통일이 된 영상을 어머니한테 보여주죠. 그죠. 근데 그거를 어머니가 보다가 자꾸 아들을 쳐다보는데 맞아. 아들한테 너무 흐뭇한 미소를 보이는 거야. 아, 얘가 나 충격받아서 죽게 하지 않으려고 통일을 꾸몄는데 되게 귀엽게 통일을 꾸며서 얘기를 해주는구나. 근데 미소가 너무 따뜻한 미소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아, 아들이 나를 위해서 해준다는 게 너무 감사하구나. 그 사랑스러운 미소가 나한테 많이 전달이 된 것 같아서 제가 뽑은 명장면이었어요. 감동받으신 분들은 우신 분들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웃으면서 감동적이었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우는 사람도 있었구나. 난 근데 재밌긴 했는데 그게 좀 더 비극적인 장면으로 연출됐으면 영화적으로 괜찮지 않았을까 싶네. 예를 들면 그 어머니 아들의 분노? 거짓말을 알게 되고서 너 뭐 하는 놈이야?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냥 흐뭇하게 넘기는 게 사실 좀 너무 단순하다 싶었거든. 그래서 그 심리적 충격이나 그런 걸 좀 더 영화적으로 그럴듯하게 묘사하면은 좀 더 재밌지 않았을까 생각을 했어. 그러니까 약간 그 모습이 영화로만 보여지는 장면이 다가 아니라 약간 상상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들이 이렇게 통일 장면을 자기가 만들어서 보여주는데 어머니 보세요. 내가 좋아하던 우상인 우주 비행사가 통일을 이룩했어요. 이렇게 하는 그 모습이 뭔가 어리광 부리는 것 같고 재롱 떨지만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어머니의 마음이 느껴졌다가 하여튼 그랬던 장면입니다.
나도 꼽아보자면은 나는 코카콜라 장면. 난 코카콜라랑 그러니까 마지막 장면. 코카콜라 휘장이 건물에 내려지니까 어머니가 저거 뭐냐고 하니까 그걸 무마하기 위해서 방송을 만들잖아. 동독이 이제 서독에 있는 코카콜라 라이센스 동독으로 넘어왔다고. 원래는 동독에서 코카콜라를 창조해낸 거라고 이러면서 방송을 포장하잖아. 그러면서 자신들이 그 건물을 취재할 때 막아서던 경비원을 체제 경쟁에서 밀린 서독 공무원의 분노로 포장을 하잖아. 난 그 처음에 났을 때 어떤 식으로 얘네가 뉴스를 만들지 너무 궁금했거든. 근데 그렇게 말도 안 되게 하니까 너무 웃긴 거야 이게. 맞아 재밌었어요. 재밌는 장면이었어. 그 코카콜라가 첫 등장하는 장면이 난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창문 그때 창문으로. 상황이 병원에서 어머니를 집으로 모신 다음에 그다음에, 창문에서 코카콜라 글자가 나오는 걸 어머니가 원래 보면 안 되는데 저런 거를 어. 보게 되는데 하필 그게 코카콜라니까 코카콜라 모르는 사람 없잖아 이 세상에서 거의. 그게 너무 맞아. 웃겼지. 그래서 나중에 어머니가 야 코카콜라가 우리가 만든 거라고? 저거 전쟁 전에도 있던 맞아 거 아니야? 그 말. 맞아. 그대사 대사 치는 게 그러니까. 전쟁 전에 아들이 있잖아. 모르셨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속아온 거예요. 자기가 속이고 있으면서 그리고 그 맞아, 자기가 맞아. 속이는 게 공산주의 정권의 그런 선전 뉴스, 선전 언론들의 그런 특성과 맞물리잖아. 이 공산권 주민들을 속이는 북한 같은 거지 말하자면. 호롱하는 그거를 아들이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니까 너무 웃긴 거지. 배운 대로 써먹네. 그러니까 이 영화 전체적으로 과거 동독 공산주의 사회에 대한 향수가 있으면서도 한편으로 조롱하고 있지. 그 양쪽을 조롱하고 오가는 있구나. 밸런스가 참 좋았던 것 같아. 또 명장면으로 뽑는 게 있다면? 피클 장면도 너무 인상 깊은 것 같고 음. 그리고 어머니가 병석에서 일어나서 건물 밖으로 나가가지고 방황하고 벤츠 굴러다니는 거 보고 레닌 동상 철거되는 거 보고 이럴 때 레닌 동상 헬기로 뛰어서 날아다니고. 나 그거 진짜 깜짝 놀랐어. 아니 이건 어떻게 수습하려 그러지? TV에서 영화 같은 거 만약에 설명을 해주잖아. 음. 그러면 유독 굿바이 레닌에서는 그 장면은 꼭 빼놓지를 않더라고. 그 동상 자체가 갖는 의미가 너무 크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택시기사가 된 지그문트를 만난다거나 아니면은 그 아버지를 만나는 장면에서 담담하게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것 같기는 한데 솔직히 나는 뭔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머니와의 그냥 단순한 재회라기보다도 은혜를 갚고 싶다라는 뭐 그런 느낌을 받은 것 같은 그런 것도 좀 있었던 것 같고 주인공 파트너로 나왔던 친구가 영화를 찍는다고 스튜디오로 꾸며서 이야기가 전개가 되잖아. 가짜 방송을 만들고 그 친구 없었으면 영화 못 찍었어. 맞아. 진짜 그러니까 그 친구에 대한 그런 열정도 조금 난 높이 사줄만 하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냥 높이 사줘야 돼. 다른 쪽으로 또 생각해 보니까 나는 그런 게 좀 떠오르더라고. 그 친구가 뉴스 만들 때 그것도 웃겨. 주인공이 아니 반복되는 뉴스 가지고 이거 못 버티지 않느냐 하니까 맨날 그 똑같아. 친구가 동독 뉴스는 맨날 똑같았지 뭐 이러잖아. 맞아. 그게 동독에 대한 조롱이기도 하지 뭐. 맞아.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상황이랑 비슷한 것 같기도 해. 우리나라 어떤 거? 아니 그러니까 북한에서도 방송하는 게 똑같은 것만 좀 많이 틀어주고 체제 안에서 갇혀가지고 그런 게 좀 많잖아. 그때 그 뉴스 장면 중에 네. 왜 서독에 있는 사람들이 네. 동독의 자유를 찾아서 베를린 그쵸. 장벽을 넘는다. 아. 이게 사실은 네. 동독에서 서독 그거잖아요. 반대. 근데 며칠 전에 우리 북한 그 도발 그것 때문에 북한 뉴스 보신 적 있어요? 아니요. 예. 북한 뉴스 인터넷에서 몇 번 떴어요. 네. 떴는데 공항에 예, 봤어요 저. 공항에 공항- 있는 저 인천공항에 있는 사람들 보고 다 도망간다고. 맞아 막 다 도망간다 하고 막 훈련하고 있는 군인들 보면서 홈비백스에서 도망간다 막 이렇게 그렇게 예비군 꾸며서 훈련하다가 북한 멈췄다고 막 그런 얘기들 많이 그런 거 했어요. 보면서 와 06년도에 만든 영화인데 똑같구나 2010년도 똑같구나 막 이런 생각도 했었고 근데 진짜 이게 영화가 재미난 장면이 중간중간 요소가 굉장히 많지만 네. 따지고 보면 생각할 게 굉장히 많은 영화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아까도 말했듯이 청년들이 좀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결론은 청년들이여 많이 그래서 봐라. 통일을 한 번 정도 진지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거든요. 왜냐면은 저는 통일이 멀지 않았다고 생각이 들긴 해요. 저도 독일처럼 흡수 통일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때보다는 지금이 좀 더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중국도 북한을 노리고 있고 하니까. 그리고 또 그때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리러 가는 사람들 중에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는 젊은이들이 아직 어른들에 비해서 아는 거는 많지는 않을지는 모르더라도 그런 행동력이 있다는 거는 신체가 젊어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신체가 젊어야 행동력이 있는 거기 정신도 때문에 젊은 거죠. 그쵸. 네. 정신이 깊진 않더라도 정신이 젊고 자유를 추구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청년들이 좀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젊은 친구들이 그래서 한 번 정도 생각을 하고 통일 이후에 있을 만한 상황들을 그 영화를 보면서 아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좀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되게 좋은 영화인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웃으면서 재미있게 얘기하긴 했지만 그때 당시 사람들은 얼마나 혼란스러웠죠. 그러니까. 혼란스러웠죠.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웃음거리가 되는 건 다 동독의 현실들이지. 동독 사람들의 맞아. 지금까지의 생활이고. 어쩌면 이 영화 보면서 동독에서 당시 살던 사람들은 불쾌했을 수도 있을 것 그쵸, 같아. 맞아. 근데 그러면서도 동독에 대한 향수를 자극하니까 적절히 음. 좀 중화가 되는. 해외에서도 많이 인정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게 그 체제라든가 현실 같은 걸 갖다가 영화에서 너무 잘 표현을 했었기 때문에 이게 내가 알기로는 죽기 전에 봐야 할 1001가지 영화 맞아요. 중에 하나로도 맞아. 선정이 됐었을 거예요. 어. 영화적 가치가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기 근데 때문에 1001이면 너무 많지 않아요? 그런 게 좀 있었긴 했죠. 예. 너무 많아. 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때 당시 역사적 사건을 잘 모르긴 하지만 그거에 잘 부합하게 만들었는지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잘 플러스에 있어서 부합한 거 얘기하는 맞는데. 거야. 당시 역사적 예. 정황을 다시 좀 읊어보면은 그렇게 공산권이 붕괴하고 있는 상황에서 동독에서도 시위가 많이 일어나고 주인공이 시위하다가 잡혀 끌려가는 게 그런 상황에서 나온 거지. 그런 상황에서 아까 말했듯이 동독에서 상황을 조금 조정하기 위해서 해외 이동의 자유를 완화하겠다라는 취지의 발표를 하려다가 실수로 베를린 장벽 무너짐 이렇게 된 거지. 주인공 여자친구로 나왔던 라라. 어. 라라도 이뻐. 물론 러시아 여성이긴 하지만 결국에는 같이 시위에도 참여하고 사이다 같은 역할을 해줘요. 마지막에는 이제 어머니한테 시원하게 얘기를 하잖아. 그런 부분 보면서도 그 캐릭터도 뭐 하나 빠질 게 없구나. 없어서는 안 될 존재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 게스트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라라를 일단 보면서 너무 좀 신기했던 게 러시아 교환학생이잖아요. 예. 동독은 사회주의 국가인데 내가 아는 사회주의는 좀 북한에 국한돼 있긴 하지만 사실 북한의 사회주의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거는 잘, 예,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사회주의는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동독이 의외로 개방적이었나라는 생각을 첫 번째로 했고 러시아 교환학생인데 그런 시위에 참여한다는 것도 행동력 있는 지성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역할을 크게 했죠. 어머니한테. 예. 근데 의외로 어머니가 그렇게 막 엄청 충격에 빠지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맞아. 그죠? 모든 사람의 염려대로 그렇게 충격에 빠지진 않았고 은연중에 눈치채지지 않았을까? 조금 이상하다라는 뭐 걸 위화감을 느꼈죠. 느끼긴 했겠지. 단서 같은 거를 근데 조금 느껴서. 눈치를 지금까지 챘어도 오피셜이 뜬 거는 그때니까 사실 충격이 없는 게 좀 이상하긴 해. 근데 아무래도 이 영화가 관객들에게 부드럽게 넘어가기 위한 그런 영화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게 아닌가. 근데 사실 나는 라라는 굳이 안 넣었어도 되지 않을까 싶어. 뭐 그거 어머니께 얘기하는 거 다른 사람이 해도 되는 거잖아. 뭐 있어야 돼. 누나가 해줄 왜? 때. 이쁘니까. 그렇지. 그래, 그래 내가 그게 이유다. 그래 이뻐 진짜 이쁘더라. 그게 진짜 이유다. 이뻤어. 나도. 그 장면 나름 로맨틱하잖아. 어머니한테 전화로 녹음하던가 그 간호사 간호하다가 듣잖아. 그런 장면 나름 괜찮지 않아? 좋았어. 그 장면은 괜찮은데 이 영화의 전체적인 굳이. 흐름을 생각하면 굳이 없어도 되는? 응. 왜냐면 이 영화는 어머니와 아들과 동독의 이야기잖아. 아니 있어야 돼. 네, 그냥 이 정도까지 얘기를 하고 서로 마무리를 하고 영화에 대해서 마치면 좋을 것 같은데 얘기를. 영화계에서도 통일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분단돼 있어 어디? 뭐야? 시작과 분열을 끝을 왜 획책하는 이렇게 게 하죠? 누군데? 누가 스탈린인데? 내가 분단 조장이야? 게스트랑 지금 벽이 안 보여? 내 앞엔 지금 벽이 보여. 통곡의 벽이다. 그러고 보니까 옷도 빨간색이네. 빨갱이 아니야 빨갱이. 반동부자. 예, 이제 청문회에서 이제 반동분자까지 이제 몰리고 있긴 한데요. 그냥 뭐 웃자고 한 소리긴 한데 죽자고 예. 덤벼드시니까 제가 뭐라고 할 말이 없어요. 잘 받아주니까. 예, 오늘도 위축되네요. 그냥. 뭔가 핀치에 몰린 상황 같고 제가 많이 불쌍함을 느껴요. 뭐야 갑자기 상처는 다 줘놓고 영화 마무리해 초반부에 그 주시죠. 어택은 뭐였어? 그러니까 오늘은 초반부에 너무 달리다 보니까 지쳤어? 제가 후반에 지쳤어요. 저 별로 얘기 안 했잖아요. 잘했죠? 가만히 있기를 잘했어요. 게스트가 오늘 말을 많이 했어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이번에 이 굿바이 레닌 같은 경우에는 처음 본 게 저는 군대 내에서 봤어요. 이거를 정훈 장교가 EBS에서 녹화를 해온 게 있는데 한번 보자 그래가지고 봤는데 그렇게. 근데 그때가 일병이긴 했는데 잘까 말까 그 생각도 많이 했단 말이에요. 일도 많이 하는 기간이니까 일병이니까. 근데 이거를 보면서 느꼈던 거는 나는 뭔가가 끌리더라고. 초반부에는 솔직히 좀 지루했는데 중반부 후반부 되면서 사병들도 웃고 간부들도 웃고 그러니까 같이 공감이 됐다라는 뜻이잖아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보고서도 이해가 갔다고 그러고 그리고 한 명씩 감상 평가 같은 거를 얘기를 하는 게 있었는데 잘 얘기하면은 포상휴가 같은 게 있어서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느낀 게 많았는지 일장 연설을 하는 사람도 있고 통일에 대한 거는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미는 게 아니라 사회의 협의와 그런 거를 많이 이야기를 하던데 나도 겉으로는 아직까지는 통일은 좀 무리가 아닐까 그러는데 갈망 같은 거는 조금씩은 남아 있잖아요. 그런 거를 한 번 더 고치하면서 볼 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을 하고 별점 평가를 주자면 한 4개 반 정도 주고 싶은 거가 있어요. 초반부만 살짝 지루한 편이고 나는 가족이 봐도 좋을 만한 영화가 아닌가. 한 12세 이상? 그 정도는 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이 영화 굉장히 괜찮은 영화지. 일단 동독 그리고 통일 독일이라는 소재를 가지고 이렇게 유머러스하고 코미디하게 풀어낼 수 있다는 게 영화를 보면서 명장면이라고 떠올릴 만한 장면이 정말 수두룩하게 많잖아. 명대사도 많고. 이런 소재를 이렇게 대중 친화적이면서도 곱씹을 게 많게 만들기는 쉽지가 않다라는 생각을 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거는 사회주의 그리고 이념에 대한 사람들의 열망과 집착, 복합적인 심리 이런 거를 좀 더 심도 깊게 팔 수 있지 않았을까. 예를 들자면은 밀양 같은 영화를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밀양에서 신혜가 그러니까 전도연이 자신의 아들이 살해당한 다음에 기독교에 빠지게 되잖아. 하나님에게 귀의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열광적인 종교인이 되지. 근데 그런 세계가 무너지잖아. 범죄자의 한마디로 나는 하나님에게 용서받았기 때문에 당신의 용서가 필요 없다고. 그러면서 신혜가 완전히 역방향으로 막 나가게 되지. 근데 이때 신혜는 신을 저주하고 있지만 신이 자신을 속였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신혜가 자기 자신을 속인 거거든. 아들이 죽었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괜찮고 즐겁고 이럴 리가 없잖아 마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아들을 잃은 그 상황을 직접적으로 대면하고 직시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신에게도 도피를 한 거잖아. 그러다가 그게 허위의 세계라는 걸 깨닫고 멘붕하고 박살이 나는 거고. 그와 마찬가지로 이 영화에서 어머니 그리고 동독인들의 심리는 사회주의와 동독에 대한 불만이 당연히 있기야 있었지만 그래도 이 이념을 종교적으로 믿었고 이 이데올로기 하에서 정말 세상의 낙원을 건설하고 천국을 건설하고 싶다는 열망으로 가득 찼던 사람들이란 말이야. 근데 이게 한순간에 붕괴되는 순간 그 사람의 세계관이 붕괴되는 거고 정체성이 붕괴되는 거고 그리고 동시에 자신이 자기 자신을 속여왔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잖아. 내가 지금까지 진짜로 알고 있던 세계가 무너졌다는 거에 대한 상실감도 있지만 자기 자신이 지금까지 나를 속여왔다는 거. 사실은 저게 허위의 세계고 가짜의 세계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동독이 이미 무너진 사회라는 걸 알고 있었고 지상에 천국이 건설될 리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믿고 싶지 않아서 동독에 그만큼 열을 올리고 사회주의에 헌신하고 이랬던 거라고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잖아. 근데 그런 모습을 좀 더 심도 깊게 다뤘으면은 이거는 단순히 어머니에 대한 아들의 사랑에만 포인트가 맞춰지는 게 아니라 이념과 사상과 종교에 대한 모순적인 반응 그리고 인간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속여가면서 보고 싶지 않은 현실을 도피하는가 이거를 좀 더 잘 드러낼 수 있었을 것 같아. 그래서 아쉬움 때문에 별점은 4점 정도로. 굉장히 높은 거 아니야? 만약에 이걸 채웠으면 난 5점을 주었을 것 같아. 근데 개인적으로도 스미스가 말한 것처럼 무언가 자신이 믿고 있는 그거에 대한 상실감이 느껴졌을 때 그거를 좀 더 표현했으면은 확실히 괜찮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은 영화가 좀 더 헤비지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그냥 난 이런 라이트한 느낌이 이 영화의 전체적인 그 분위기에 맞다는 생각이 들어. 어쨌든 나는 이 영화는 어떠한 역사적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거에 대해서 영화로 표현할 때 무조건적인 그 전공법 그러니까 막 무겁고 진지하고 아까 뭐 얘기했다시피 뭐 무궁화 훈장을 딴다든지 왕의 남자라든지 쌍화점이라든지 막 이렇게 막 돌직구로 진지하게 나가는 게 아니라 지금 이런 것처럼 또 이런 비슷한 영화가 아름다운 인생 같은 류의 영화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여유로움과 유머가 난 너무 부러워 사실. 비극적이긴 하지만 그거 자체를 너무 유머러스하게 여유 있게 잘 풀어내잖아. 그런 분위기? 그게 포용이 되는 그 나라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관용. 그런 게 너무 부럽고 좋다는 생각을 했고 그런 점에 있어서 그런 역사적인 사실에 있어서 되게 잘 표현한 영화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또 아까부터 계속 얘기했지만 장면 하나하나가 너무나도 곱씹을 게 많아가지고 나도 얘기하면서 되게 웃겼던 게 내가 영화 보면서는 그냥 저런 장면이 있구나 저런 장면 좀 재밌네 이렇게만 봤었는데 이게 같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 스미스가 얘기한 것 중에서도 있고 저런 의미 때문에 저런 의미가 더 재밌는 장면이다 저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굉장히 더 풍성해지는 영화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나 개인적으로는 나도 4점 나머지 1점은 주인공이랑 그 어머니의 관계가 막판에 이렇게 살짝 바뀌는 게 받아들이기가 조금 그렇게 됐고 아이러니에서 재밌었는데 그리고 폭죽이 터지는 거에서 이게 뭐 하는 거지 막 거기서 갑자기 감정이 확 깨지면서 이거 뭐지 막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랬는데 하여튼 2003년도에 나왔는데 내가 놓친 명작을 보게 해주셔서 하여튼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네. 저는 별점 한 4.5점을 주고 싶어요. 왜냐면 굉장히 무거운 주제를 굉장히 이해가 쉽도록 부담스럽지 않게 잘 풀어냈다는 것과 그리고 심오한 주제, 심오한 표현 막 이런 거를 더 다룰 수 있는 내공이 쌓인 분 같아요 감독님이. 근데 그런 내공이 있으니까 오히려 더 이렇게 가볍게 풀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분이 오래 사셔가지고 남한과 북한의 통일을 보신 이후에 비슷한 대한민국 버전으로 한 번 더 내주시면 얼마나 교육력으로 좋을까. 굉장히 참신한데? 뭐 박찬욱이 내도 되지 않을까? 박찬욱이 할 수 있을까? 뭐 JSA 그 이후 뭘 JSA JS 있었네 그러고 보니까 생각해. 맞아 JS도 있었네. 저는 4.5점 주고 싶어요.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네, 연기도 좋고. 오늘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본 내용보다 되게 풍성해진 내용이라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네네. 저희 방송을 듣고 나서 또 영화를 보시면 더 재밌지 않을까. 맞아. 꼭 보세요. 되게 좋은 영화입니다. 네. 영화에 대한 얘기는 이 정도 하는데. 나 그분이 좀 만족했으면 좋겠다. 그 박차고 가셨다는 그분. 내가 출연했던 그 녹음을 듣고.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저희 방송 출연 이후에도 가끔 들으셨었는지. 예, 그럼요. 최전님께서 게스트로 나오신 이후에 저희가 스튜디오를 빌려갖고 녹음을 하기 시작을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궁금해요. 왜 나 때는? 생각을 못했었어. 왜 나 때는 네 글자로 다 표현되는. 그때는 솔직히 좀 가까운 데로 섭외를 맞아. 하고자 그게 좀 있어서 가사는 이해해요. 원체 멀어서 노원이 맞아. 낫겠다 싶었던 게 좀 있었어요. 이해해요. 네네. 한번 방송 출연하고 나신 다음에 뭐 네. 영화 보실 때 관점이나 이런 게 좀 달라지신 게 있는지 좀 궁금해요. 언젠가 다시 한번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 좀 더 주의 깊게 본 적은 있어요. 이렇게 세 분이 영화 평하는 게 난 너무 좋아가지고 나도 저런 식견과 지식을 쌓으려면은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는 거 나도 부러웠으니까. 그리고 좀 더 영화를 다양한 시각에서 볼 수 있으려고 노력을 해야겠다는 다짐도 있었고 그렇게 노력을 하면서 보는 영화들도 있었고 했었죠. 그리고 오히려 되게 살인의뢰 같은 좀 안 좋은 영화들은 이걸 어떻게 하면 신랄하게 깔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그런 생각도 하면서 맞아요. 두 친구는 못 봤을 건데 페북에서 후기 같은 거 리뷰 짱짱하게 올리셨어요. 맞아. 안 바쁠 땐 그랬었어요. 사진 올리고 예매권을 갖다가 꾸깃 해버린다거나. 맞아. 나름 막 재미없으면은. 편집하면서 해가지고 은근히 호응이 좋았어요. 그래서 영화인들이 모여있는 페이지에도 몇 번 올라갔었어요. 올라가지고 되게 재밌게 리뷰 쓰신다 이런 적도 한 2번 정도 있었고. 그러니까 재미있는 거는 티켓 좀 여러 장 해서 찍지 않았어요? 이게 티켓이 이렇게 있으면은 티켓을 모서리에 해가지고 사진을 찍고 그 나머지 있는 공간에다가 제가 편집을 해서 글을 막 썼었거든요. 거기다가 그렇게 해가지고 했었는데 나름 신선하다는 평도 있었고. 재미있는 거는 화사하게, 재미없는 거는 완전 막 암담하게. 맞아, 진짜 엄청 신랄하게 그렇게 표현해가지고 쓰시는 분이시니까. 네. 이 페이스북에서는 리뷰 쓰기가 조금 그렇더라고. 왜냐면 글이 길어지면은 나 같아도 안 보게 되니까 블로그나 어느 게시판이 있는 포털에다가 올리게 그쵸. 되지. 장문을 올리기에 좋은 구조가 아니지. 맞아. 그래서 최전님이 하시는 것처럼 예매권을 아예 꾸겨버리는 그런 사진이면은 한 방에 그쵸. 표현이 딱 한 방에 되잖아. 표현이 되니까 좋은 방법이네 생각보다. 뭐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저희도 영화계에서 영화를 얘기하면서 가능하면 좋은 영화 얘기해서 막 칭찬만 하고 싶은데 가끔 돈이 아까운 영화들이 있어갖고 그걸 까는 게 오히려 할 얘기가 더 많을 수도 있어. 그럼요. 맞아. 칭찬보다는 사실 비판이 더 쉬운 법이긴 하죠. 또 재밌기도 해요, 사실. 그런데 그러면서도 좀 그런 게 나는 재미가 없어갖고 까기 시작했는데 옆에서는 너무 재밌다는 반응이야. 그러면은 얘기하기가 맞아. 모해지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옛날에는 뭣도 모르고 막 이 영화 재밌다고 저 영화 재밌다고 막 이렇게 추천했는데 요즘에는 누구한테 영화를 추천하는 게 알면 알수록 되게 어렵더라고요. 맞아요. 그래, 내가 그런 기분을 많이 느낀다니까. 어. 양심의 가책을 느껴요. 친구들한테 추천을 했는데 너무 재미가 없다고 그러면은 살인 의뢰처럼. 그런 거지. 추천을 해줬다가 나한테 살인 충동이 일으켜졌다 뭐 그런 진짜.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어가지고 추천할 때 조심스러워지는 거지. 두 친구랑 영화 선정할 때도 저번에도 매드맥스 할 때 나는 5점 주면서 너무 좋았어. 너무 매드맥스. 재밌게 봤었으니까 진짜 재밌었어. 나는 바로 추천을 하지. 정훈아 그걸로 해버려. 그렇게 얘기를 근데 싫어하셨어요? 하는 정도. 아니요, 매드맥스? 저 매드맥스 좋아해요. 되게 재밌게 했었어요. 예. 그리고 제가 접한 소식에 의하면은 최지연 게스트님께서 뭔가 이벤트를 하신다고 들었는데. 예, 맞아요. 2차 이벤트 또 그래요. 들어갑니다. 뭐냐면 저희 그때도 한번 네. 그렇게 했었어요. 저희 예, 녹음 올라왔을 때 네. 제가 그거 공유하면서 네. 저 예매권도 드리고 그랬죠. 맞아. 예. 공유하시고 뭐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 중에 한해서 뭐 영화 예매를 해드린다, 뭐로 줄이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벤트를 해가지고 네. 그 결과로 네. 팟빵에서 네. 이달의 추천 방송이 떴었잖아요. 그 결과였던 거였어? 그것도 은근 있지 같이 않나? 있었겠지. 순위가 많이 있었을 올랐는데. 거야. 내 거 들은 사람도 몇 명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정훈이도 구독자 수 올려주면서 그런 것도 좀 있었죠. 예. 그렇게 해서 이번에 또 출연을 했으니까 네. 이번에도 그렇게 할 예정이고 이미 쌓아둔 네. 그런 기프티콘 비슷하게 몇 개 있어요. 오. 제가 예. 일부러 막 몇 개 좀 쟁여놨어요, 쟁여놨어. 한 저번에. 4-5개 정도 있는데 그렇게 하려고요. 예. 그리고 모르시겠지만 제가 저번에 출연을 해가지고 이렇게 평론을 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되게 큰 자신감도 좋고 자부심도 가지고 있어요. 사실 말하면은. 그래서 취업하기 전에 취업 스터디하는 친구들끼리도 막 나 이런 방송도 했었다. 아 맞다. 실제로 나는 네. 얘기하지 않았는데 네. 취업 스터디 친구 중에 한 명이 이 방송을 방송을 들었대요. 매주 들어요. 아, 진짜요? 네. 뭐지? 그런 친구가 있어요. 제가 아는 오빠인데 같이 했던. 그래서 저는 그 스터디 팀은 얘기를 안 했었거든요. 근데 그 스터디 팀에서 그 오빠가 야 최지원 뭐야 이러면서 왜 나 뭐 잘못했나? 막 이래 했는데 야 너 그 팟빵 어떻게 한 거냐고 이름이 최지원이라고 떠있길래 이름이 똑같은 얘는 딱 들었는데 내 목소리 나 진짜 놀랐다고. 그래서 너 맞냐? 그래서 좀 뭔가 좀 자부심도 느끼고 영화계가 그때 처음에 왔을 때는 세 분이 막 우리 뭐 별로 그래서 별로 없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거 의외로 숨은 곳에서 듣는 청취자분들이 계시는구나. 숨은 곳에서 듣는 분은 많은데 요즘 댓글이 참 없어. 이번에 그럼 그 조건 할까요? 댓글 남기시면은 뭔가 구차한데 내 입으로 말하긴. 나도 구차하다 지금. 왜, 몇 왜, 번 왜? 메시지를 보내고 있기는 한데 협찬사 같은 데다가 잘 성립이 안 돼요. 협찬서 어디다 보내시는데요? 페이스북 유명한 데들, 응. 회사 같은 데들 응. 에서 몇 번 댓글 달면서 이야기하면서 페북직이랑 좀 이야기하면서 컨택을 해보고 있기는 한데 아직까지는 뭐 좋은 소식이 좋은 소식 그렇구나. 바로 오면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예. 준비하신 이벤트 내용이 어떤 건지 궁금한데. 이벤트 내용 저번이랑 비슷해요. 늘 항상 정형화된 포맷이 있어요. 페이스북에서 홍보를 하는 데에는 그 페이지를 좋아요를 누르고 전체 공개로 공유하기를 누르고 뭐 댓글을 달고 이렇게 3가지 스텝을 다 완벽하게 하시고 그거를 인증을 하시면 그 중에서 또 추첨을 해가지고 뭐를 드리겠다 이런 게 이게 정형화된 포맷이에요. 그래서 저희 또 제가 사랑하는 우리 페북 그룹 그 2만 명이 되시는 그분들에게 한 번 더 똑같은 내용이에요. 저번에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일단 영화 개 페이지 좋아요 수를 많이 늘리고 두 번째는 제가 출연한 방송 다른 방송 말고 내가 출연한 방송을 이러다가 해달라고. 관리를 지금 내가 하고 있는데 관리자를 넘겨줘야 되는. 너가 관리자야 지금? 내가 관리자잖아 지금. 진짜? 영화 개 야, 페이지가 영화계 페이지 우리 페이지는 내가 관리자잖아 이 사람아. 지금도 부관리자신 거죠? 지금도 부관리자. 근데 관리자분이 요즘 연락이 잘 안 돼요. 연락 안 한 지 한 6개월 실소유주라니까 실소유주. 그게 어려워? 맞아. 실소유주야 실소유주. 진짜 내가 되게 봤을 바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세시네. 그런 경우 많죠. 사이트 그 소유자가 잠적해버리고 그냥 운영자가 실제로 실무는 다 해버리는 뭐. 그런 상황인데 되게 재밌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많이 좋아요 눌릴 수 있도록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굽신굽신. 음질이 더 좋아졌으니. 그럼요. 맞아. 너무 좋아. 이거고 이 사진도 찍어서 그거 같이 올려야 되겠어. 네, 네. 알겠습니다. 네. 페이지 계신 분들은요, 부관리자 너무 이뻐요. 뭐 그런 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부성 글 마구마구 왜 아부라고 날리시면은 해? 그런데 기분 나쁘게 해. 동심 파괴자. 진짜 뭔 되게 또 동심이야. 나빴어. 전 아부라 생각 안 합니다. 그런 분들. 야, 나 나쁜 놈이라고 비난 댓글 달리겠다. 야, 나 이거 잘못 나가면 야 이거 나 편집 좀 해줘라 이거. 나 잘못 나가면은 비난 댓글 온다 나 이거. 쟤 뭐야? 그러고 그런 것도 올 수 있으니까. 빨간 옷 입은 애가 이명수예요. 사진 안 찍어. 됐어. 오늘 안 찍어. 야, 빨간 옷 입은 야 안 애예요. 찍어. 됐어. 안 찍어. 웃겨. 네, 거의 마무리할 때가 됐는데 마지막으로 저희 영화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으신 게 있으면은 아니면은 마음대로. 뭐 느낀 점이라든가 뭐 그런 느낌점이라든지 방송을 통해서 또 얘기하고 싶으신 게 또 따로 있으시다면. 오늘도 너무나 재밌고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저번에는 정말 재밌게 놀다 간 시간이었다면은 네. 요번에는 좀 주제가 주제인 만큼 되게 배우는 것도 많고 생각할 게 더 깊어진 그런 시간이어서 저번보다 더 유익했던 시간이었고 네. 그렇게 즐거웠던 거를 2번이나 경험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정말 재밌었어요. 그리고 2번째 참여하는데도 이렇게 갑자기 세트가 업그레이드 됐다는 게 난 너무 만족스러워. 나 이런 거 해보고 싶었다고. 마이크 떨어져요. 나 이거 뭐야? 마이크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앞에 둥근 거 이거 뭐라고 하죠? 가리개. 그거? 모르겠어요 이거. 이거 너무 좋아요. 되게 전문가 같아 보이잖아. 난 있어 보이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감투 쓰는 거 되게 잡음 좋아하고. 제거해 주는 거 이거. 네. 그래서 너무 좋고 진짜 오늘도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언젠가 또 기회가 되면은 또 참여하면 좋겠지만 아, 그건 이번에 또 어렵겠죠? 방송 끝나고 또 메시지 오면은 분명히 뒤에 올 겁니다. 3-4번 아니냐? 방송 나오는 것도 3-4번 아니냐? 이제 뭐 그런 식으로 그치. 올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나도 오시면 항상 분위기가 업되고 아 진짜 아, 맞아. 어쨌든 나 매번 들었거든요. 방송 왜 이렇게 침울해? 아니 진짜 한 사람이 그냥 주구주구주구 얘기하고 나머지 2명 되게 싹 조용해. 그러고 생각 어때? 나머지 1명이 또 막 주구주구주구 막 길게 얘기해. 그리고 3분이서 하실 때는 네. 한 분이 얘기하시기 좀 길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본인 말씀하실 때 아니 누굴 특정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길게 하신 건 좋은데 나머지 2분이 좀 호응을 맞장구죠. 해줬으면 호응이 좋겠어요. 없어서. 호응을 하고 리액션을 좀 하거나 그랬으면 좋겠고 와. 아니면은 좀 짧게 하면서 서로 주거니 받거니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너무 연설이라고 하기 좀 그렇게 하지만 이렇게 길게 하고 토스 하니까 조금 듣는데 집중력이 살짝 떨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지루하다. 그리고 영화를 되게 심도 있게 분석을 하시면서 다른 지식들도 많이 알려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면은 살짝 방송이 무거워질 수가 있으니까 좀 짧게 하면서 토스 하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에 네. 또 불러주세요. 알겠습니다. 오늘도 최전 게스트님과 함께한 아주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네, 다음번에도 또 웃는 얼굴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때도 명조 뭐로 안 하겠지? 그땐 뭐라 하지 마. 나 너무했어. 지금 네, 여기까지 저희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